경우의 수. 시간 되면 순 읽어줘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경우의 수. 나랑도 경우의 수 제대로 막 공부한 느낌 많이 없죠? 그렇지? 경우의 수는 중2 때 너네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이 될 거야. 해보면 바로 보여. 사실. 여기서는 뭐 얘기할 거냐면 사칙 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경우의 수도 단원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분명히 합니다. 얘들아. 이 사칙 연산을 하는데 너네가 어떤 사칙 연산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언제 이 경우의 수를 더해야 하고, 언제 곱해야 하고, 언제 나눠야 하고, 언제 빼야 하는지 그거를 조금 기준 잡아줄 거예요. 알았지? 근데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덧셈 중2 때도 합니다. 뭐라고 하냐? 합의 법칙이라고 하죠. 합의 법칙. 언제 이 경우의 수를 더할 거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나중에 우리는 경우의 수를 더해줄 거야. 수학에서 고등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분류. 경우를 나누는 거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들.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건 뭐야? 애초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닌 거야. A가 1보다 작을 때, A가 1일 때, A가 1보다 클 때 이것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없잖아. A는 단 하나의 값일 테니까. 맞죠? 이렇게 분류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들을 전부 다 뭐예요? 더해요. 합칠 때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절대값 부등식을 풀 때도 뭐 이렇게 됐잖아. 그리고 뭐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렇게 됐어. 이걸 다 합쳐. 그래서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썼단 말이야. 이게 분류된 상황이야. 이게 분류된 상황이라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이에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알았지? 여기서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 동시라는 거는 same time. 영어로 뭐 직역하면 same time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same time이 아니야. 시간 그 순간은 좀 다를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길찾기 같은 걸 하더라도 너네가 자 여기 A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쳐 C를 갈 거야. 그럼 A에서 B로 가는 길은 총 3개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길이 총 2개 있었어. 그러면 A에서 B를 거쳐 C를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는데? 6가지였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A에서 B를 가는 순간과 동시에 B에서 C를 가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일단 너네 곱했죠 분명히 3 곱하기 2 이렇게. 내가 A에서 출발해서 B를 도착하고 바로 그 다음 행위가 이어지는 거죠. B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바로 C를 향하잖아. 이것도 동시에로 보는 거야. 수학에서는 same time이 아니라고. 완전히 동시간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알았지? 이 행동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동시간대로 보는 거야. 됐죠? 그래서 거쳐서 가는 거는 곱해주는 거야. 동시간대 연속적으로 내 행위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는 거야.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야 해요. 중2 때. 이렇게 배우셨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곱셈 먼저 얘기할까요? 곱의 법칙이라고 또 따로 나와 있으니까. 곱의 법칙. 자, 곱의 법칙은 합의 법칙이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약간. 얘가 동시에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동시에. 어떤 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할 때. 연속적이어도 괜찮다 했습니다. 알았지? 내가 상의 4벌이 있고 하의가 3벌이 있어. 이거를 이제 골고루 이렇게 짬뽕해서 내가 출근을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입을 수 있는 상의 몇 벌? 4벌 있고요. 그럼 내가 그 상의랑 하의를 동시에 입질 않을 거 아니야. 너네 그렇게 옷 입어봤어? 위도 입으면서 바지 입질 않잖아. 하나 입고 하나 입잖아. 그러니까 동시간대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도 동시간대로 치는 거라고. 내 행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하는 거. 네. 마이너스는 우리가 여사건이라는 걸 너네가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중2 때도 나와요.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해서.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해서. 얘는 뭔데? 얘를 하나 들어볼까요? 얘가 있어. ABCDE라는 알파벳이 이렇게 있었어요.
알파벳이 있었어. 나는 이 알파벳 5개를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그러면 뭐 줄을 5개 쳐볼게요. 이렇게. 얘네 일렬로 나열하고 싶어서 밑줄을 쳤어. 중학교 때 밑줄 쳐서 계산하죠. 지금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알았죠? 뭐 사실 똑같은 거야. 중2 때 하던 짓이랑 똑같아. 근데 자주 나오는 연산을 우리가 순열 그리고 조합으로 표현할 뿐. 결국은 목표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조건을 이렇게 줘볼게요. Q 퀘스천이겠죠. 자, 모음이 양 끝에 오도록 오지 자음이 뭘까요? 자음이라고 하죠. 자음이 양 끝에 오도록 나열하는 거. 이 시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모음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알파벳에서 모음 뭐야? 아, 에, 이, 오, 우. 너네 어떻게 외우니? 옛날에 우리 이런 노래가 유행했어. 아, 에, 이, 오, 우, 아, 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A랑 E가 지금 모음이죠, 모음. 그러면 양 끝에 올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양 끝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모음이 질문 이렇게 깔끔하게 바꿔볼게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 자, 그러면 모음 제일 처음에 모음 자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 문제 조건 충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거 문제 조건 충족하는 거죠, 맞지? 그다음에 모음과 모음이 왔어. 이거 충족하는 거야? 충족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음과 모음이 왔어. 괜찮아요? 괜찮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모음과 뭐래? 차요. 자음과 자음이 왔어요. 얘는 돼 안 돼? 얘는 안 되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상황이 총 몇 개의 상황인데? 3개의 상황이지, 맞지? 그럼 3개를 각각 구하려면 얘 계산 따로, 얘 계산 따로, 얘 계산 따로 하고 3개를 더하면 되거든.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양쪽 끝이 모음이면서 자음 모음이면서 모음 자음이야? 말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분류된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나중에 더해줘야 한다고. 동시에와 동시에가 아닌 걸 계속 생각해야 해, 문제를 풀면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언제 더해야 하고 내가 언제 곱해야 하고 언제 빼야 하고 언제 나눌 것인지. 알았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 3가지를 각각 구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버릴 거냐면 전체 경우를 구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서 뭐만 빼버리면 돼. 아니 자자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자자. 양쪽 끝에 자자 나온 경우만 빼면 돼. 이렇게. 오케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까? 자, 전체 5개의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 알파벳 몇 개? 에? 2개. 같이 하자. 아니, 일렬로 그냥 나열할 겁니다. 상관없어요. 네, 5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 알파벳 4개. 그 다음은 3개, 2개, 1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팩토리얼. 일씩 줄여나가면서 쭉 1까지 곱해나가는 걸 팩토리얼이라고 계산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팩토리얼들은 외워놓으세요. 5팩 자주 나오니까 120, 6팩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팩토리얼은 간단하잖아. 720이랑 4팩토리얼 24 이런 것들은 기억해놔. 자주 나오는 거 6팩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암기할 거예요. 암기 나올 때마다 계산하고 있으면 아깝잖아 시간, 맞지? 자, 그래서 총 120까지의 가지수가 있었고 양쪽 끝에 자음 오는 경우를 뺄 거야. 자음. 자, 그럼 봐봐. 자음이 3개 있죠? 그럼 첫 번째 올 수 있는 자음이 몇 개 있는데? 3개. 그럼 여기 하나 깔았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자음 몇 개야? 2개. 오, 맞아요.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2. 사실 중2 때 하던 거랑 똑같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 연산 있죠? 이거를 순열로 계산을 할 뿐이야. 상관없어. 그냥 너네 중2 때 하던 대로 이대로 하셔도 돼요. 괜찮아. 3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제 자음 2개 깔았다. 그럼 나머지
모음 두 개랑 자음 하나 남았죠. 걔네를 일렬로 나열할 거야. 어떻게 계산하면 돼? 3, 2, 1이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럼 66에 36이 나올 거고, 그래서 총 120에서 96을 빼면 답이 8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차 마이너스 연산 언제 사용한다고? 여사건의 힌트는 어떤 식으로 줘요? 이런 식으로. 저고도란 표현이 나오면 나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다음에 그 반대 상황이 일어나는 걸 빼버리는 게 연산이 조금 더 빠르게 답이 나오겠다. 맞죠? 두 번의 계산만 하면 되잖아, 사실. 전체 경우의 수 구하는 거. 근데 전체 구하는 건 항상 쉽단 말이야. 전체는 항상 쉬워요. 얘네들 각각을 구하는 것보다 전체 구하는 게 제일 쉬워. 전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반대 상황 하나를 빼면 돼요. 문제마다 당연히 반대 상황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 그다음에 개수를 비교했을 때 더 적은 연산이 더 빨리 나오는 거로 선택하면 돼요, 내가. 알겠죠? 일단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사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았지? 84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문제. 오케이. 차 연산은 보통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곰 연산, 덧셈 연산은 아까 말로 예시를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연산. 자, 나누기라는 거는 뭐 결론은 간단해요. 관측 결과가 같을 때, 자, 관측 결과가 같을 때 나눠주시면 됩니다. 관측 결과가 똑같을 때 나눠주시면 돼요. 예시를 너네가 이해 잘 되게끔 한번 들어볼게. 자, 반에 우리 반이 있었어. 우리 반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회장을 2명 뽑을 거야. 반에 총 10명이 있었대요. 자, 봐봐. 그러면 회장 자리 2개를 걸고 10명이 싸우겠죠.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올 수 있는 회장 몇 명 있어? 10명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올 수 있는 회장 몇 명 있어? 한 명 이미 뽑혔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답이 90까지야? 90까지가 아니야. 왜? A가 회장이고 B가 회장인 거야. B가 먼저 회장이고 그 다음에 A가 회장으로 뽑혔어. 똑같아 안 똑같아? 엔딩 똑같잖아. 결론은 뭐야? A, B 둘이 회장입니다. 이게 관측 결과가 똑같다라는 얘기야. 경우의 수에서. You know what I'm saying? 네? 똑같은 상황이라고 결국. 거기에 샥샥하고 봤더니 똑같다고 그냥. 그래서 나눌 겁니다. 뭐를 나눠? 누구 둘이 뭐 해도 된다고요? 자리를 바꿔도 된다. 그 경우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45. 이런 연산을 우리는 조합이라고 할 거야. 조합. 순열은 이제 이거야. 회장, 부회장. 오케이? 그래서 이 사칙 연산에 대한 이해가 잘 돼야 합니다. 경우의 수는.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고, 언제 빼고, 언제 나눌 건지. 알았지?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그리고 팩토리얼 얘기도 했고요. 팩토리얼 얘기한 김에 n의 작은데 n의 계승, 얘가 이거야. n 팩토리얼. 계승이라는 것 자체가 팩토리얼. 오케이. 자,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n부터 시작해서 일씩 줄여나가면서 계속 곱하는 겁니다. 얼마가 나올 때까지, 1이 나올 때까지 곱하는 거야. 오케이. 얘가 n 팩토리얼이다. 자, 그러면 0 팩토리얼. 얘는 약속한 겁니다. 0 팩토리얼은 1. 0 팩토리얼은 1이야. 알았죠? 이거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얘기했으니까 수용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수용도. 대표적인 수용도 문제. 뭐 교란, 순열. 뭐 이런 표현을 안 쓸 거야. 알았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자주 보는 상황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A, B, C 세 사람이 있어. 책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책가방. 그리고 책가방을 다 내려놨어.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책가방을 하나씩 챙기는데 얘네가 자기 가방을 안 챙기는 경우에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A랑 B랑 C랑 세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 맞지?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나눠 주시면 됩니다. 자기가 자기 가방 메면 안 돼. 지금은. 그럼 A가 멜 수 있는 가방은 뭐 있는데? 나만 아니? 그래. 보고 있지 그래도?
A가 만약 B 가방을 맸어. 그럼 B가 맬 수 있는 가방 뭐 있는데? A 가방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C 것도 맬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B가 A 걸 맸어. 그러면 C가 뭐를 매? 이렇게 맬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말 왜 안 돼? 자기 거 매면 안 된다니까. 그럼 B, C 그럼 C는 A 가방 매면 되겠죠. 무슨 상황인지 알겠니? 이게 사람이야 얘들아 알았죠? 이게 사람이고 이 아래가 가방인 거야 가방은 알았지? 그럼 만약에 A가 C 가방을 맸어. A가 C 걸 맸어. 그러면 C, A, B 괜찮아요? C, B, A 괜찮아요? 안 괜찮죠? 안 괜찮지? 그래서 C, A, B 이렇게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서로 다른 세 명이 있을 때 자기 가방을 안 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구나? 두 가지구나. 그래서 이거 표 만들어줘서 손 안 대고 갈 수 있어 라고 했던 거 방학 때 보여줬는데 관심 없겠죠? 아무래도 당장에 눈앞에 있던 것도 아니었고. 자 만약에 두 명이 있어 얘들아 두 사람이 있었을 때 자기 가방을 안 매는 경우는 몇 개겠어? 한 가지밖에 없겠죠. 자 만약에 세 명이 있었어 자기 가방을 안 매는 거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라고요. 네 사람이 있어 만약에 그럼 네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돼. 계산해보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두 개 더해서 위에 있는 수랑 곱하면 돼요. 몇 가지 나와?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똑같아요. 두 개 더해서 위랑 곱하면 돼요. 그러면 5명짜리는 몇 개 나오게? 11, 4 외워두면 손 한 대 풀 수 있습니다. 뾰롱 알았죠? 이 원리는 궁금하면 다음에 함수라는 걸 배우고 나면 설명해 줄 수 있어. 2학기 과정이죠 사실. 이게 원래 2학기 내용이었기 때문에 설명해 줄 수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우리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얘가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함수로 설명해 주기 조금 힘든 거. 그래서 사실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표는 꼭 그려 놓으셔야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것들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 및 약수의 총합을 구해내는 상황 조금 많이 연출됩니다 얘들아 알았죠? 어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연수 n이라는 게 있었는데 너무 크게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배수 판정법도 적어야 하는데 다음 판에 하면 되지 맞지? 자 n이라는 친구가 만약에 인수분해, 소인수분해라고 하죠. 소인수분해의 결과가 자 대문자로 적자 라지 n 이렇게 소인수분해의 결과가 a의 n제곱에 b의 n제곱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때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지 않아? 약수의 개수 기억나나? 넌 잘하잖아. 에이 잘하잖아. 그렇지. 지수에다가 1 더해서 곱하시면 됩니다. 이게 약수의 개수. 근데 약수의 총합은 너네가 잘 까먹어. 약수의 총합. 총합은 뭐 따로 외워놓으시면 좀 편할 겁니다. 알았죠? 표를 막 그래서 설명하지는 않을 거야. 알았지? 자, 항상 1부터 시작하는 거야. 1 더하기. 그다음 A. A가 1개 있는 거. A가 2개 있는 거. A가 최대 몇 개 있을 수 있어? 몇 제곱까지 가는 게? 네? M제곱까지. 그리고 B 1 더하기 B의 1제곱부터 어디까지? B의 N제곱까지. 이게 약수의 총합이에요. 그 다음에 배수 판정법은 다음 판에 하죠. 다음 시간 말고. 자 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다 보면 어떤 결과가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4의 배수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이런 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3의 배수부터 볼 겁니다. 배수 판정법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어떤 임의의 수를 세팅할 건데 세 자리 자연수라고 생각해 볼게. 뭐 네 자리든 상관없어요. 그냥 세 자리로 하는 거야.
100 곱하기 A. 얘가 뭐야? 그럼 100의 자리가 A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하기 10B. 10의 자리가 B라는 얘기고 1의 자리가 C라는 얘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3의 배수라는 거는 3으로 묶었을 때 나눠 떨어져야 할 거 아니야. 맞죠? 3의 배수라는 건 3으로 묶었을 때 나눠 떨어지면 되는 거지. 그럼 3으로 묶을 거야. 3으로 묶었어. 그러면 몫이 얼마고요? 33A. 그리고 몫이 3B. C는 안 묶이죠? 3으로. 맞지? 남은 게 뭐야? 남은 거는 A 한 개, 그리고 B 한 개, C 한 개. 자, 그러면 얘가 나머지거든. 근데 나머지가 있으면 돼, 안 돼? 3의 배수가 되려면 없어야죠.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돼? 얘가 3의 배수가 되면 돼. 그래서 너네가 3의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다. 이렇게 외우고 있던 결과가 이겁니다. 알았죠?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네. 4의 배수 두 번째. 마음이 급하다. 급하게 밑에 이제 프랭크버거에 전화해가지고 햄버거 주문해. 하하, 잘 되나? 자, 얘는 4로 묶어주면 되겠죠? 맞지? 4로 묶으면 A는 나눠 떨어지지. 25A. 그리고 더하기 어떻게 돼? 오, 2B 맞나요? 2B. 그리고 더하기 C. 이렇게 되나? 자, 그러면 남은 게 2B 더하기 C. 이렇게 되거든.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4의 배수라는 거는 4의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는지 기억해요? 혹시? 끝 두 자리가 이렇게 묶어보면 얘가 4의 배수가 되면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진 않을 거야. 조금씩 보는 게 다 달라요. 4를 이렇게 묶었을 때 남은 걸 그냥 이대로 볼 거야. 10B 더하기 C. 너네가 그래서 알고 있는 배수 판정법이라고 하면 아마 끝 두 자리가 뭐가 되면 된다. 얘가 끝 두 자리죠. 끝 두 자리.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 아마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걸.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입니다.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죠? 2B 더하기 C로 찾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5의 배수. 어떤 수가 5의 배수이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면 사실 5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100의 자리, 10의 자리는 묶이겠지. 5로 묶으면 20A 더하기 그 다음 몇 B? 2B 이렇게 나눠 떨어지고 남은 게 C 달랑 하나죠. 그럼 이 C 남은 C가 뭐가 되는데 얘가 0 또는 5가 되면 되겠죠. 맞지? 그래서 이거 끝 두 자리.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 10의 자리 쪽 얘기하는 거야.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리고 5의 배수는 1의 자리가 1의 자리 숫자가 0 또는 5가 되는 상황이죠. 맞지? 그 다음에 네 번째 6의 배수. 6의 배수이기 위한 조건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겠니? 2의 배수랑 3의 배수의 성질을 같이 띄면 돼.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다. 자, 3의 배수의 특징이 뭐였냐?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되거든. 예를 들어 봐봐. 123이야. 이거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이 되죠? 맞지? 이거 3의 배수 맞지? 이거 6의 배수는 맞아? 아니죠. 왜? 2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이야. 2의 배수가 되려면 1의 자리가 뭐가 돼야 해? 얘가 짝수가 돼야 해. 아,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긴 해야 해. 그리고 이면서 뭐까지 만족하면 좋겠다고? 1의 자리가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거 동시에 만족하면 되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7의 배수. 7의 배수이기 위한 조건은요, 사실 7의 배수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
근데 실제로 어떤 책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직접 구하는 게 가장 빠르다. 7렙에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풀면서 7렙에서 안 나와. 알았죠? 자, 그래서 배수 판정법은 6의 배수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해주고 싶은 거. 뭘 좀 해주면 좋을까? 동점? 아, 배수? 배수 끝. 6의 배수까지만 안 나와. 금액의 수, 방법의 수. 돈놀이 하는 거 있죠. 내가 뭐 1,000원짜리 몇 개, 500원짜리 몇 개, 100원짜리 몇 개 있는 상황. 자,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내가 1,000원짜리가 있어. 1,000원짜리가 한 8개 있고요. 자, 그리고 500원짜리가 4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100원짜리가 3개 있어. 자,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 자, 방법의 수를 먼저 얘기할 겁니다. 방법의 수는 진짜 간단해요.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돈을 이만큼 들고 있어. 요만큼 들고 있을 때 내가 1,000원짜리를 너네한테 줄 거야. 이렇게 줄 건데 내가 안 줄 수도 있잖아. 1,000원짜리를 안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를 하나 줘도 되고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까지밖에 못 주죠. 그러면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데? 0, 1, 2, 3, 4, 5, 6, 7, 8 9가지. 안 줘도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것처럼 약수의 개수. 그런데 지수에다 1도 했잖아. 맞죠? 8에다가 1 더합니다. 자, 500원짜리도 내가 안 주거나 1개 주거나 2개 주거나 3개 주거나 4개 주거나. 자, 100원짜리 안 주거나 1개 주거나 2개 주거나 3개 주거나. 이렇게 곱하면 끝이에요. 모든 케이스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9 곱하기 5 곱하기 4죠. 답은 180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케이. 자, 방법. 네. 영원도 돼요? 영어는 제외합니다 라고 나와 있으면 문제는 거의 다 제외해. 영어 제외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영어 제외라고 문제 조건 세팅할게요. 그러면 여기다 얼마 빼? 1 빼. 이렇게. 따라서 179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마지막에 영어 내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보통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금액의 수를 물어봐요.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몇 가지이게? 당연히 방법의 수보다 더 작아요. 왜? 내가 500원짜리를 2개 내나 1,000원짜리를 1개 내나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겹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것들을 다 제외할 거야. 자, 금액의 수를 구하는 방법의 핵심은 요겁니다. 금액의 단위를 낮춥니다. 금액의 단위를 최소 단위로 낮춰. 최소 단위로 낮춰야 해.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있으면 걔를 500원짜리로 바꿀 거고요. 500원짜리가 있으면 걔를 100원짜리로 바꾸는 거야. 만약에 50원짜리가 있었으면 100원짜리를 다시 50원짜리로 바꾸면 돼. 근데 바꾸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단위를 낮추기 위한 조건. 낮은 금액으로 적은 금액이죠. 낮은 금액으로 큰 금액이 만들어지는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100원짜리가 몇 개 있어 지금? 3개 있죠. 이거 얘로 500원짜리가 만들어지냐? 안 되죠. 그러면 최소 단위는 100원까지 못 낮추는 거야. 바꿀 수 있을 때만 바꿔줘야 해. 자, 500원짜리로 1,000원짜리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몇 개 있는데? 4개 있잖아. 1,000원 넘길 수 있잖아. 그러면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꾸는 거야. 거꾸로 가능한지 보고 가능하면 낮추는 거라고. 자, 요게 되냐고? 안 됐죠. 요거는 되니? 오케이. 되면 금액의 단위를 낮추라고. 얘는 못 낮춘다고. 그러면 우리는 금액의 단위를 500원과 100원까지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1,000원짜리 8개를 500원짜리로 바꾸면 500원짜리가 몇 개인데? 16개고 원래 4개 있었잖아. 500원짜리가 총 몇 개? 20개 있는 거고요. 100원짜리는 3개 있죠. 그럼 이걸로 방법의 수를 정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낼 수 있는 500원짜리 가짓수 몇 가지?
한 가지. 안 내는 거부터 해서 최대 20개까지 내는 거 곱하기 100원짜리는 안 내는 거부터 최대 3개까지 내는 거. 여기서 빵원 내는 거 제외. 그러면 84 빼기 1, 83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주 나오는 것들. 사전식 배열 이런 것도 해줄 곳이긴 한데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